북한에서는 충성자금 모으기 운동이라며 주민들을 착취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외로 주민들을 파견해 일을 시킨 뒤 대부분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40여 개국에 10만여 명이 파견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외화를 번 뒤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북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만약 그들에게 탈북 의심이 든다거나 자신들이 번 돈을 북한 정권에 바치는 데에 불만 섞인 말을 한다면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혼자서 속으로만 욕하지 겉으로는 절대 표출 못하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죠. 그런데 2024년 초 북한 주민 약 2천여 명이 집단으로 북한 정권의 반발에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바로 오늘 이야기할 길림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입니다. 과연 북한 정권의 반발에 폭동을 일으킨 2,000명 북한 노동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냉전 시대가 종결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김일성이 했던 수많은 정책들의 대실패,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혼란, 마지막으로 90년대에 있었던 최악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있었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갖춰지기 시작했던 인프라와 산업 기반까지 모두 초토화되어 버렸고 핵개발 등으로 인해 대북 제재까지 가해지자 외부의 지원도 끊겨버린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재앙에 가까운 대기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식량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식량을 지원해줬지만 북한 정부에서는 군량미 명목으로 식량을 주민들에게 풀지 않았죠. 그렇게 북한 주민들은 모두 굶어 죽어갔지만 여전히 북한의 김씨 일가와 다른 당 간부 그리고 일부 수뇌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만으로는 국가와 민간에서 필요한 수요를 채워주지 못했고 부족한 수요만큼 외부에서 충족시켜야 했죠. 하지만 북한에서 만든 화폐인 원화로는 다른 나라의 어떤 물품도 구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길도 막힌 상태인데다가 애초에 산업 기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만든 여러 공산품들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어느 나라에서든 팔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외교관들을 해외로 파견해 몰래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검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북한 주민들을 외국으로 보내 일을 시키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노동자로 보내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학생이나 관광비자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10만여 명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후 북한의 주요 돈줄을 조여버리는 고강도 대북 제재가 행해지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가 점점 닫혀버리자 북한에서는 더욱 많은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역시 해외에 노동자로 나가 있는 것을 더 희망하다 보니 부패한 관료들에게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뇌물을 바치고 파견직 노동자로 나갔죠. 원래 북한 내에서 위안화나 달러 등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었고 또한 외국의 질 좋은 상품을 사서 북한으로 밀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파견되어 일을 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북한에서 만든 원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공식적인 장마당에서 주로 통용되는 화폐는 중국 위안화이고 몰래 열리는 비공식적인 장마당에서는 유로나 달러를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몰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수도 있으며 밀수한 물건들을 비공식 장마당에서 팔 수 있으니 해외로 나간다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그들은 월급의 90% 이상은 북한 정권에 상납해야 하고 수중에 남은 아주 약간의 돈으로 타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좁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옷 살 돈도 없어서 쓰레기장에서 주운 옷을 입거나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며 자유롭게 외출도 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같은 건 꿈에도 못 꾼다고 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2020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으로 인해 하늘길까지 막혀버리면서 북한은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기 힘들어졌죠.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현지의 공장들이 가동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장이 멈추니 임금을 못 받거나 줄었지만 북한 정부에서는 전염병 사태가 나아지면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상납금을 걷어갔죠. 그러던 2024년 1월 11일 마침내 길림성에서 북한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줘야 하는데 대남 전쟁 준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전부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돈을 모조리 북한으로 보내버린 것이었죠.
자신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돈까지 모두 빼앗기자 격분한 북한 노동자들은 1월 11일 파업에 들어갔고, 이 파업은 길림성 내의 의류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으로 쭉쭉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2천여 명이나 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내 임금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였으며, 북한의 간부들을 인질로 잡아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고, 일부 공장에서는 공장 기계를 부숴버리는 등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거기다가 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은 북한 관리자가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고, 다른 간부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 정부는 북한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곧 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고,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들을 설득한 끝에 1월 15일 마침내 폭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파업과 폭동은 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죠. 물론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와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 그 외에 여러 관리자들까지 약 200여 명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림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은 북한이 여태껏 다른 폭동이나 시위를 진압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원래 같았으면 강경 진압을 했을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유례없이 사람을 보내 시위자들을 설득하고 회유한 걸 보면 점점 북한 내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죠.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나라에서 배급을 받으며 북한 최고를 외치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점점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나라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로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충성심도 이전 세대들에 비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사건은 북한 주민들의 국가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시위대에 대해 강경 진압이 아닌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북한 김씨 정권이 수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후 2월에도 중국 요녕성 의류 가공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출근 거부 및 파업을 벌였고, 3월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콩고 공화국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점점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죠. 이 길림성 폭동 사건 이후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고기 요리를 해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 북한 내부에서는 반정부 단체나 반정부 성향의 민간 정당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죠. 이미 북한의 경제는 풍비박산이 나 있는 걸로 추측되는데, 북한 정권과 김씨 일파의 몰락이 언제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굶어 죽고 궁핍한 삶을 사는데, 김정은 및 그 일파만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 무조건 사람들의 불만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3대에 걸쳐서 해먹은 독재는 비참한 끝을 맺긴 할 것 같습니다.